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주말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장외투쟁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위협받을 때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또 성남FC 백현동 등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거, 또 그 부인의 법인카드나 아들의 의혹,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했고 아들 의혹도 사실이고 또 대장동에서 거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재명 측근이 구속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백현동에 4단계 용도 변경 상향을 해준 것도 사실이고 또 성남FC에 삼자뇌물 혐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잡아내거나 이재명이 대선에 졌다 해서 그 이재명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승리한 쪽이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 자, 승리한 쪽은 자신의 경쟁자가 아닌 이재명을 왜 죽이겠습니까? 보통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정권이 과거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전 정권을 심판하지 자신하고 라이벌이었던 사람을 직접적으로 심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대선에 지고 이재명처럼 곧바로 이 국회의원 자리에 복귀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에 복귀해서 정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 근래 홍준표가 대선에 지고 좀 있다가 당대표에 복귀했지만 그것도 바로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일까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곧바로 또 다음 대통령 자리를 위해서 뛰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이거는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행태가 이 나라의 기본적인 포맷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윤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극단적인 형태의 이 선동정치 그리고 그 극단적인 형태의 정오의 정치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뒤집자고 그리해서 이재명이가 제일 많이 떠들었죠. 또 이재명이가 가장 많은 정치적 협박적 용어를 사용했고 선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을 향해서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현 윤 정권의 부담이 되어서 윤 정권은 이재명에 대해서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요.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순수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정치가 순수성을 따졌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요, 상대가 나한테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내가 잘못이 없으면 떳떳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줬던 유동규, 또 그가 완전히 오른팔로 성남시와 경기도청의 실세로서 부려왔던 정진상이, 그리고 그가 또 척심척건으로 뒀던 김용희, 지 입으로 김용희와 정진상이 정도가 내 핵심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유동규까지 척건 3인방이 대장동에 그렇게 얽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남시장이든 이재명의 허가 없이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고 일정한 정도의 뇌물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에 누가 시다바리들한테 428억의 뇌물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FC에서도 저렇게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축구단에 뭘 해줘라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되죠. 용도 변경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 맘대로 해서 해당 업체에 조단위 몇천억 단위의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개 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우리는 이재명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재명 이전에 그런 일개 기초단체장이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보면서 그에게 등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그가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수사하는 검찰의 의도라든지 한동훈의 의도, 윤석열 용산대의 의도가 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의 그 핵심 주변에 김건희의 의혹이다, 윤석열의 의혹이다, 한동훈의 의혹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국의 정치 수준, 민주주의 수준에서 권력자의 의혹은 지나가야 처벌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놓친 사람의 의혹은 작심만 한다면 바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재명이 왜 김건희의 의혹은 안 잡고 나만 잡느냐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보복적 정의는 그야말로 진자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긴 자는 그 다음에 좀 늦게 또 보복적 정의를 당하게 돼 있다. 권력을 놓고 나면.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역사적 정의가 된다고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부를 만한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그러면 그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당을 등장시키고 야당을 간판으로 세우고 국회의원을 시다바리로 세워서 그들의 방패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야당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죠. 의원 한 명당 9명의 지금 보좌관이 붙고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이 주어지고, 그것뿐입니까? 의원실 하나당 운영비가 1년에 한 8억쯤 되죠. 의원이 1년에 억 단위의 후원금을 거두고, 또 출판 기념회를 해서 영수증도 없는 돈을 얼마인지 모를 만큼 자기 능력에 따라 책 팔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월급 외에 활동비나 여러 가지 돈들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등을 빙자해서 의원들의 부업이 비리로 뒷돈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출발하면 한 임기 내에 20-30명이 깜빵에 가지요. 자, 그런 것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 덜켜서 깜빵 가는 사람 숫자가 그렇지, 딱 깨놓고 법대로 깜빵을 보내기를 시작하고 다 드러난다고 하면 아마 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좋은 자리를 한번 들어가면 놓치기 싫은 겁니다. 계속 해먹고 싶을 거예요. 어디 가도 다 인사하죠? 식당에 가도, 거리를 걸어도, 또 누구를 만나도 다 의원이라 하면 예우를 해주고 인사를 하고 받들어 모십니다. 공무원한테는 신처럼 군림합니다.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전화도 전부 남을 시켜서 고개 하나로 걸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차 기름까지 정부가 넣어줍니다. 자, 사무실도 공짜로 주죠. 그래서 의원 한 번 하면 지역에 가서는 자기 지역구서는 두목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의 300명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서 이걸 놓기가 싫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 중에 국회의원 한 번씩 하더라도 오래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왜? 그들은 평소에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공연히 번거롭고 조금만 잘못하면 씹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지만, 평범한 서민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아마 자기 평생에 신분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이 보호에 나서는 겁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의혹이 사실이면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건가? 야당 이름으로 장외투쟁을 했다가 그 야당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여건이 없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가 이재명이 무혐의인 게 드러나면 저는 당연히 현 윤 정권이 문을 닫고 여당도 문을 닫고 검찰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의 사법부가 그런 공정성을 심판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서 정치적이라면 대한민국은 그건 아프리카도 못한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법부를 유지시켜 갔던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큰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이 재판을 좀 신속하게 끌어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이쯤 되면 기소되는 시점에서 당대표가 재판 기간 동안에 당대표직을 내놓고
대행으로 운영하다가 당대표가 혐의가 소명되고 해명되고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는 겁니다. 자, 권력이 죽이려 한다고 당을 방패막이 세우는 게 옳습니까? 문재인 때는 정치 권력,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권력이 과거의 야당이나 과거의 정권의 핵심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그들은 신이 나서 했죠. 몇백 명을 깜빵에 가뒀죠.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또 그 권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거 권력을 심판하는데 척도로 갖다 댔던 죄들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 정권도 수도 없는 그런 짓을 반복했을 거예요. 남을 적폐청산이라고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조심했어야 되지만 그런 걸 조심하는 권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권력을 안 놓칠 것처럼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겠죠. 그래서 그걸 청산하는 거, 이런 것은요, 정치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걸 하겠지만 반드시 억지적인 청산이라도 있어야, 보복적 정의라도 있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억지로 맑아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 박 정권을 적폐청산할 때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투쟁은 안 했어요. 적어도 민주주의적인 절차,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회의원이 너무 좋은 직업이다. 세상에 자기 친분에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누리고 있는 호사가 이건 정말 놓기 싫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보험에 드는 거예요.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나는 공천이 확실하다. 행여나 이재명이 가면 가기 직전에 방향을 틀어서 또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면 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 벌어지고 있는 당대표 선출 둘러싼 잡음, 이런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공천권을 장악해서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자 함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무리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 또한 입을 다물고 되는 쪽에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에요, 이런 국회의원직을 계속 해먹기 위한 직업적 의원,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 여기에 너무나 몰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쓸모없는 이재명 위한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거리에서 시위를 선동하는 세력이든 전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동네 양아치급도 되지 않는 자들이 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버리는 저런 가련한 행태요. 그야말로 눈물겨운 직업 사수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쌍합니다.